춥고 매서운 바람에 취업 시장까지 불어오는 한파.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겨울밤을 수놓은 별들처럼 빛나는 예비 신입사원들에게 2019년 취업 성공의 길로 썰매를 끌어줄 취업 컨설팅계 넘버원 루돌프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합니다. 기업이 놓친 원석 발굴을 위한 패자 부활전. 합격 기쁨의 종소리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줄 한국직업방송에서 준비한 성공 취업을 위한 선물 한 보따리. 잡정보센터 겨울방학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5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요즘은 뭐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모르는 내용이 나오거나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잠깐만 하고 핸드폰 꺼내서 바로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유진 씨도 뭐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정보를 좀 찾나요? 저도 늘 핸드폰을 갖고 있죠. 핸드폰 놔둬서 뭐하나 이런 생각으로 늘 내 땡땡으로 검색을 합니다. 내 땡땡. 네. 이게 항상 검색할 때 올바른 정보만 나오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거의 내용이 틀렸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잘못된 내용도 있고 카더라, 뭐뭐 카더라 이런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취업에서도 똑같습니다. 취준생들이 뭔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더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무작정 휘둘리기보다는 그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스펙과 자소서, 면접, 그리고 토탈 컨설팅까지 저희 잡정보센터 최고의 쌤들과 함께 무료로 여러분들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몇 자리가 조금 남았다고 하는데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worktv@ynlco.kr로 빠르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도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용기 있는 자만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용기를 조금만 더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원자를 다시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입니다. 네, 오늘 왜 떨어졌나 시즌5 어제는 스펙과 지원 전략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드디어 자소서를 살펴보는 날입니다. 오늘이 또 화요일이기 때문에 화요일의 남자로 자리를 굳힌 분이죠. 취준생들에게는 또 힐링 엔젤로 유명한 위포트의 차재훈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차 코치님, 저는 오늘 도라에몽이라고 도라에몽입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짐이 왜 그렇게 많으세요? 짐이 많은 게 아니고요. 이제 노트북을 기본적으로 두 대씩 들고 노트북을 두 권이라기보다 두 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학생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 혹시 뭐 하셨나요? 지난 주말에요? 네. 지난 주말에 집에서 쉬었는데. 그래요? 지난 주말 그럼 밖에 안 나가셨으면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날씨가 정말 추웠거든요. 사실 제가 원래 좀 알러지 비슷한 게 있는데 그 결막염 비슷하게 잠깐 왔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쉬는데 자기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더라고요. 웬만하면 체력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뭐 작은 것들 때문에 좀 아파서 하루 정도 아예 쉬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기인 만큼 중요한 시기니까 건강 관리를 좀 주의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또 성공 취업의 스토리를 이어갈 분입니다. 어제 이어서 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이죠. 최재면 학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면 학생 어제 첫 출연하고 혹시 주변에서 방송 보신 친구들이나 부모님 방송 봤나요? 네네. 뭐라고 하시던지. 어제 진원쌤은 피드백을 주신 게 좀 이렇게 긴장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더듬냐고. 오늘 좀 화이팅 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좀 활기찬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코치님 혹시 어제 최재면 학생의 스펙 점검하는 그 방송을 보셨는지? 짧게 봤습니다. 짧게 보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좀? 참 큰 장벽이 하나 있는 상황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자분들마다 이제 어려움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남들이 좀 걱정할 수 있는
소위 면접 이후에 진행될 수 있을 때 어떤 분위기라던가 또 외관상의 강점들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방향이 그나마 선명한 편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오는 이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남들은 그런 것들이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강점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 때 자신의 지원 동기라던가 본인이 왜 뽑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각각의 전형에 맞게 효과적으로 지금 설명을 못하는 그 정말 큰 중요하고도 큰 장벽을 아직 넘지 못하셨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열만 계속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본격적으로 뭐 찌개도 제대로 끓여야 맛있지 않겠습니까? 좀 제대로 끓일 수 있는 오늘 이 자소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취업 전형에 대한 대비가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2019년도 상반기 공채 남은 기간 동안 재면 씨가 어떤 식으로 플랜을 짜고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뭐 플랜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원래대로 딱딱 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몇 가지 좀 간단한 걸 여쭤본 다음에 그간의 이력을 제 나름의 정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나눠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최재면 씨, 사실 지난주 김태수 씨도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였기 때문에 좀 마음이 먹먹했고 오늘 볼 자소서 사실 마음이 먹먹해요. 사실 대기실에서는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막 기분 좋게 하는 자리만은 아니잖아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본격적인 자기소개서를 다루기에 앞서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까 해요. 일단은 본인께서 신문방송학을 선택하시게 된 그 전공 선택의 어떤 기준이 있으셨나요? 사실 전공은 제가 뭐 사실 저에 대해서 스스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나는 커뮤니케이션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실 생각은 지금 없으신가요? 신문방송학과라고 하면은 보통 언론 쪽이라든지 뭐 광고 PR 그쪽으로 하는데요. 그쪽으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좋아요. 그 본인이 경험이 여러 가지시고 근무도 다수로 하셨고 공백기가 남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없이 정말 바쁘게 살아오셨는데 그간에 이런 경험을 하셨던 게 무슨 선택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목적이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왜 그 경험들을 하시게 됐는지. 종류가 다 다양하다 보니까. 저는 학부 시절 제 목표가 학업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그 직무에서 다양한 조직에서 일을 해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그걸 찾아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좀 아픈 질문일 수도 있지만 좋아하시는 게 현재 뭐고 그나마 잘하는 게 뭡니까? 저는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과 만족을 느꼈던 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을 채워주고 또 그거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받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객실 승무원을 지원한 이유입니다. 잘하는 것?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고객 응대하라고 그럼 그 잘한다의 근거가 될 만한 무언가가 있나요? 그걸 글이나 말로 보여줄 수 있는? 제가 그 면세점에서 일을 했을 때 4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요. 지금 뭐 면접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되고요. 뭐 4달 정도 그런 히스토리가 뭐 경험은 제가 알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값들을 글과 말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들이 있냐 이 말씀을 좀 있다 없더라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때 4달 정도 일하면서 6번 정도 그 고객 칭찬 카드를 받아서 칭찬 카드를 받았던 정도로 맞습니다. 무언가 상을 수상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인센티브라든지 무언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였던 혜택보다는 정성적인 높은 평가 위주로의 결과값들이 나왔다. 뭐 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군요.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희망을 하셨던 운항승무원 캐빈크루 업무는 굉장히 고된 일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좀 동기부여형 인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를? 동기부여형 인재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건강해서 잘 지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책임감도 강한 편이라서 저한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개 이제 이런 누군가와 직업을 상담하거나 업무랑 지원 동향과 방향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이분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모래성 쌓기식으로 진행을 하면 금방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최소한의 기반은 단단한 상태에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고 마음만큼 결과말이 안 나오는 게 문제라는 전형적인 기술적인 문제라고 저는 지금 느껴지고 싶고요. 본인 스스로가 약간 자신감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도 보여요. 왜냐면은 늘 해왔던 말의 반복이셨던 질문인데 좀 더 파고 들어가거나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여쭤보면 뭐 거의 답을 못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더 취업이 안 되는 경우엔 이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화를 내신다거나 좀 이렇게 저도 학생분들 많이 만나다 보면 면담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저희 방송을 신청해 주신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 대비를 뭘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글과 말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걸 좀 직접적으로 말로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글로도 써봐야 되고요. 아웃풋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아웃풋을 낼 수 있었던 기회조차 많이 잡지를 않았고 그동안 뭐 지원 횟수 어제 방송 보니까 거의 극히 드물었던 근데 또 약간 송진원 쌤이 좀 말씀을 좀 세게 하셔서 그런지 뭐 4번 쓴 친구도 재학생들 중에 있거든요. 4개 중에 하나 된 친구도 있죠. 그거는 본인이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지원을 정말 아주 스나이퍼처럼 제대로 노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런 결이 다른 어떤 디테일적인 면에서 아직은 조금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이 방송에서 설명드리게 될 부분들에서 좀 디테일하게 다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차 코치님이 뭐 면접 아닌 면접을 조금 진행하셨는데 조금만 파고 들어가도 재면 학생이 약간은 조금 당황하는 게 지원 동기가 약간 약해서 그럴까요? 어떤 게 좀 가장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예, 지원 동기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제 방송에 강사를 하셔도 될 정도로. 예, 축하드립니다. 지원 동기 이 부분을 좀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아까도 짧게 대기실에서 대화를 나눴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 지원 동기 때 어떤 내용을 쓰거나 말해야 된다라는 지식적인 포뮬라된 내용들은 익히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본인의 이야기로 끄집어내는 게 지금 어려우시고요. 그나마 있는 본인의 이야기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끄집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수동적이 되고 특정인의 어떤 지침에만 따르다 보니까 그 따른 지침에 맞게 취업을 하면 다행인데 또 안 되면 또 이게 완전 수렁에 빠지는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빠지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좀 어리신 타입, 그러니까 26이나 7 정도였다면 경험을 더 하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이 자리였다면. 그러니까 성과가 있을 만한 경험 위주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인턴지 기회도 좋으니까 캐빈 크루나 그거에 준하는 서비스 업무를 좀 본격적으로 최소 1년 정도는 좀 하셨다면 오히려 모든 게 설명이 되면서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 때 나의 메인 테마의 포인트가 될 경험이나 포인트의 그 강점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없는 살림 가지고 또 하려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되게 튀김옷은 많은데 알맹이가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나마 얼마 없는 알맹이를 잘 재배합해서 뭐 경단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잠시 후에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시면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 걱정돼서 토탈 컨설팅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면접도 사실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 자기소개서는 캐빈 크루 직무에 한해서는 사실 엄청 자세하게 안 써도 됩니다. 이게 무슨 대졸 공채처럼 막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지원 자격과 뽑혀야 될 이유와 근거의 경험이 작 얼라인만 맞으면 뭐 서류 통과는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사실 면접이에요. 왜냐하면 첫인상에서 주는 그 스마트함과 그 나이스함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분이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준비된 말이 아닌 준비된 말의 여집합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문이 지금과 같이 조금 전처럼 돌발 질문처럼 느껴지시면 좀 본인이 의도치 않은 말들과 표정 동공의 어떤 지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약간 매력을 반감시키는 지금 되게 좋고 반듯하고 멀쩡한 이 느낌으로만 면접 보면 합격인데 안타까운 염려가 되고 내일 꼭 방송도 제가 꼭 본방을 사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차 코치님이 분석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또 진원 쌤과는 조금 다른 상반된 걱정,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고쳐 나가야 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먼저 오늘은 자소서의 날이니까 자소서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변 씨에게 여쭤보자면 어제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한 경험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될지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 특별히 또 이 부분 말고도 다른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저는 지원 동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뭐 회사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제가 얻은 정보들을 어떻게 또 얼마만큼 자기소개서에 녹여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저의 경험과 역량들을 이렇게 어떻게 링크시켜야 될지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원 동기가 어려운 정말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개인의 절대적인 부분과 상대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을 쓰면 어렵게 들어서 죄송하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본인이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일단
본인이 확신이 없는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 동기가 막연한 경우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지원하는 이유는 확실한데 그 이유가 한두 가지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내가 진짜 서비스 마인드가 너무 좋은데 진짜 정말 민원인 상대 잘하는데 왜 나를 몰라줄까?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그럼 근거의 경험이 없던지 그나마 있는데 아까와 같은 정성적인 평가 위주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캐빈크루 운항 승무원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8알이 확인이 안 되는 거짓들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재차 여쭤보거나 질문을 하게 되면 실은 이게 제 경험이 아닌데 어떤 논리로 갖추면 좋을까요?까지도 나오는 일이죠. 즉 아르바이트를 안 했는데 아르바이트 한 것처럼 한다거나 확인이 안 되는 경험들을 주작이라고 하죠. 요즘 친구들 표현으로.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작성을 해서 의도치 않은 그런 좀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까지 본인의 경쟁자들은 이렇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쪽에서의 노력들을 나쁜 방향까지 하고 있는 게 현실이세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경쟁력이 좀 상실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겠죠. 그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지원 횟수를 뿌려서 그만큼 거둘 수 있느냐의 여부도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끝날 때 다시 말씀드리고 목요일 토탈 컨설팅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인사 담당 교육 업무 하시면 딱 좋습니다. 본인은. 솔직한 얘기로. 본인은 인사 교육 쪽 일을 하셔서 신입 입사자나 경력 입사자분들 교육하시고 회사를 소개하시고 프레젠터를 하셔야 될 역할의 분위기와 발성과 느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캐빈크루만이 일은 분명 아니거든요. 물론 이 업무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라면 본인이 지원 동기가 막연하다는 건 내 안에서 할 이야기거리의 부재 혹은 본인의 할 이야기거리가 어디까지 뻗어나가야 되는지 기술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기술과 나쁜 방향까지 작성하는 친구들 대비 경쟁력적인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뿌린 대로 거둬야 되는데 덜 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소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차코치님이 이제 재면 학생의 자소서를 미리 보셨을 테고 그렇죠.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10점 만점에 다시 또 10점 만점 네,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너무 좋아.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저의 지인분들께서 점수 좀 많이 줘라. 학생을 배려하는 넌 짜다. 별명만 힐링 엔젤이지 완전 그냥 염전도 아니고 왜 그러냐 하셨는데 저는 변함없이 3.5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3.5점. 네. 3.5점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일단 저희가 너무 무난합니다. 이건. 이 부분은 뒤에 좀 항목을 살펴보면서 왜 3.5점이 나온지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남유진 캐스터가 좀 최재면 학생의 자기소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코치님이 대한항공 1번과 2번 자소서 항목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먼저 어떤 문항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항은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 2개를 서술하는 문항이고요. 두 번째 문항은 팀플레이어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질 하나를 제시하고 본인이 이에 부합하는지 서술하는 문항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지원 동기에 대해서 재면 씨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평생의 업이고요. 학부 시절 면세점에서 고객 응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당시 학사 일정이 빠듯해 고된 일정에 지쳐 있었는데 고객님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피로를 잊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컨설팅사,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직무를 접해오며 저는 고객과 함께할 때 가장 큰 보람과 만족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객이 기내에 첫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나서는 순간까지 함께하는 객실 승무직은 서비스업의 최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과 함께할 때 느끼는 행복을 고스란히 고객님께 전해드릴 수 있다면 평생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 엑셀런트 서비스이고요. 대한항공에 지원한 이유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저의 꿈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의 서비스 DNA는 여객 운송업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불과 30년 만에 동부가 최고의 항공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시절 서비스업 경험과 교환 학생, 외국어 학습을 통해 얻은 글로벌 역량을 동북아를 넘어 세계 초인류 항공사로 성장해가는 대한항공의 그 여정에 이바지하며 동반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을 담아 지원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한지 또 심폐소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성 전략이 필요한지 차코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차 코치님이 뽑아주신 항목 바로 재면 씨가 어려워했던 지원 동기인데요. 어떤 내용이 아쉬우셨는지 조목조목 짚어주실까요? 예, 사실 이 문항 하나 가지고도 오늘 시간이 모자랍니다. 해드릴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상 없는 어떤 저의 이야기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자기소개서 초반에 두 번째 문장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당시 학사 일정이 빠듯하여 고된 일상에 지쳐 있었는데 고객님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순간 모든 피로를 잊게 되었다. 거의 종교적인 접근입니다. 제가 함부로 종교 얘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지만 이거는 무언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래서 좀 재민 씨께 좀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서 좀 뭐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내용을 하시고 싶으셨습니까? 나의 적성과 일치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그럼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된 일상에 지쳤는데 어떤 고객님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만났는데 피로가 잊었대요. 이거는 되게 그냥 뭐 아픈데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니까 일어났다는 사이비 교주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이 자리에서 한번 고쳐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저 혼자 일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그때 저도 되게 피곤했고 그날 일이 좀 길어져가지고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고객님들을 이렇게 응대하고 하면서 또 피로도 풀리고.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를테면 고객님이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혹은 어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고되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었다든지 아니면 고객님이 어려워하시는 거를 내가 해결해드리고 만족해하는 걸 보니까 비록 체력적으로 몸이 힘들더라도 정신적으로 내가 좀 더 용기를 얻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든지. 자, 이게 지금 본인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원하는 게 최소한 이 정도, 아니 이 이상의 깊이로서 무언가 과거의 경험 속에서 본인이 왜 고객 접점에서 본인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키포인트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거시적으로만 기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소제목도 문제입니다. 평생의 업.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 지금 여기 출연하는 거 평생의 업이에요. 50년 넘게 출연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러시지? 막 이런 느낌 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본인이 이게 평생의 업이라고 말하는 거는 물론 마음은 알겠죠. 물론 진행하시는 우리 두 분께서도 지금 하시는 업무가 평생의 업 아니시겠습니까? 하지만 아나운서 분께서, 캐스터 분께서 저 평생 업이 이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조금은 담백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이거에 만족을 느낀다라든지 아니면 뭐 준비하는 시작전 5분이 저에겐 늘 떨림의 연속이고 이 소중함을 안고 평생 제 일을 이어가고 싶어요. 같은 말도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좀 뭔가 이분은 진짜 아나운서나 캐스터 업무가 진짜 본인의 생업이구나. 진심이 느껴지는 진정성이 있는 분인데 진정성이 결여된 글과 말로 굉장히 막연하게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케빈 크루는 지원자가 많잖아요. 그죠? 경쟁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글의 레벨은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조금만 디테일하게 해주는 절대적인 부분과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자분들보다 좀 더 담백하게 글이 기재가 된다면 적어도 지금 이런 안타까운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겉도는 이야기 이거는 30분이면 쓸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본인이 조금만 고민을 하셔도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점. 그리고 안타까운 거 또 하나는 말을 못 읽겠네요. 두 번째 문단에 세계 초인류 항공사로 성장해가는 대한항공의 그 여정에 이바지한다. 자, 이거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 잡정보센터는 2016년도 4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다양한 어떤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안는 지 벌써 2년, 거의 3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직업방송의 소명과 저희 어떤 구직자분들에 대한 염원을 담은 이 방송의 여정에 제가 좀 보탬이 되고 있어 굉장히 영광입니다.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가정을 합시다. 어떠세요? 굉장히 좀 상투적이고 좀 와닿지가 않죠? 지금 딱 그렇게 적은 겁니다. 실제로 초인류 항공사로 성장한다는 근거의 조사를 좀 해주셨어야 됩니다. 본인이 충분히 조사하고 회사의 기업 분석 정도는 스스로 하실 수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취향을 했던 신규 취향 노선이라던가 각각의 신규 취향의 노선들이 최근 3년여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취향도 하게 되는 데에는 명확한 방향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타 항공사 대비 대한항공이라는 항공사가 취향을 하고 노선을 확장하고 편수를 늘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어떤 벌이의 목적, 수익의 목적뿐만 아니라 고객 지향의 측면에선 이런 데까지 뻗어나가네라는 확장성이라든지 아니면 고객 편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면면들의 연속에서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신 것들을 잘 좀 조합을 하셔서 적어도 대한항공이 초인류 항공사로 나아가는 데에는 고객 없으면 안 된다. 소제목에 그 정도는 나와야 됐던 거였어요. 엑설런트 서비스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당연한 걸 당연하게 말할 게 아니라 그 당연함의 이면의 진정성을 담은 표현들까지 좀 나와줘야 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때 본인의 서류가 통과가 될 텐데 그런 면이 아쉽기 때문에 이 식상함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좀 그런 우려가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제일 좀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네.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고객이 기내에 첫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나서는 순간까지 함께하는 객실 승무원은 서비스업의 최전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걸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적는 것에서 이제 좀 탈피하셔서 이 당연한 걸 나만의 표현으로 좀 패러프레이징을 해주시든지 본인만의 포뮬러로 새롭게 좀 작성을 하시고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이를테면 서비스업의 최전선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제가 만나봤던 몇 안 되지만 그래도 캐빈 크루를 지원하셨던 합격하셨던 분들의 일화들을 보면 그리고 실제 다니시는 현직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기내품 판매할 때가 제일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외항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꼭 적극적으로 팔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왕 팔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팔게 될 텐데 국내 운항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물어만 보시고 안 사시는 분들도 있다거나 뭔가 좀 내가 서비스를 하는데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도 좀 이게 호객을 해야 되는 역할인지 그걸 보여드리는 디스플레이의 역할인지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저와 같이 캐빈 크루를 만나고 대화했던 내용을 토대로 보고 적어도 분명한 서비스를 뭐 제공을 하여 고객분들이 불편함 없게 기내에서 파는 물품까지도 마음 편하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좀 디테일을 챙기겠다든지 무언가 조금이라도 직접적으로 운항 승무원의 예비자로서의 느낌을 좀 보여주시는 그런 표현을 살리시든지 아니면 정말 고객의 첫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본인의 과거의 이력에서 처음 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네. 첫날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오글거리는 말을 제가 지금 했지만 각각의 하셨던 업무들마다 첫날의 다짐이 있을 것이고 그때 했던 결과값들과 보람됨을 하나로 좀 모아 보시고 그거의 누적됨을 통해 본인이 적어도 고객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어떠한 마음가짐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지원자라는 소제목과 함께 이 얘기를 해줬다면 차라리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정리하자면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건 기술적인 부분의 디테일, 표현의 재구성, 재정의적인 면에서의 디테일, 그리고 본인이 좀 기업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에피소드와 소스들을 본인 차원이건 주변을 통해 들었던 에피소드건 좀 잘 컨버전을 해서 좀 확실하게 좀 글이 나와줘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도 뭐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타코치님이 쓰디쓴 팩폭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래도 조금 희망의 불씨를 좀 살려보자면 재면 씨가 잘 썼던 부분, 이 부분을 좀 잘 살려서 쓸 수 있는 부분, 장점 이런 게 또 드러날 만한 게 있을까요? 있죠. 있는 게 이제 기업 분석적인 부분인데요. 네. 이 첫 번째 문항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대한항공의 서비스 DNA는 여객 운송업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불과 30년 만에 동부가 최고의 항공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고 작성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너무나 막연하게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서 살펴볼 여러 자기소개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서들 안에서 혹시 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타인을 배려했던 경험, 그 배려를 서술하는 항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락 자소서 3번이 본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하고 그 이유를 서술해라 이런 항목이었는데 이 부분 유진 씨가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You are very thoughtful. 학부 시절 외국계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 무슬림 고객으로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당시 저의 업무 중 하나는 고객사 미팅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에 필요한 장소, 장비들을 준비하고 간단한 다과를 마련해 두는 업무였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준비를 마치고 나오는데 무슬림 전통 의상인 토브를 입은 클라이언트가 회의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때 준비한 다과 중 무슬림이 섭취해서는 안 되는 젤라틴으로 만든 초코파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즉시 회의실로 돌아가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 무사히 다과를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무슬림 고객께서 크게 감동하며 고마워하셨고 저 역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교과서로만 봐왔던 다양성 존중에 대해 직접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고 이후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 문화, 역사에서 온 고객들과 함께하는 하늘길에서도 무슬림 고객님께서 주셨던 깨달음을 잊지 않고 늘 배움의 자세로 승객을 배려하는 객실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이 스토리는 어제 진원쌤과 함께 할 때도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차 코치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디테일함이 좀 먹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약해졌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자님. 이런 에피소드 자체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이 돼야 되고 아예 자기소개 때 면접 때도 이걸 좀 살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무슬림 고객도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지원자 최재면입니다.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파괴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뭐 제가 오늘 면접 컨설팅 하는 게 아닙니다만 사실 면접이 더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스가 있는데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면접 때 나온다면 즉 다른 지원자가 할 법한 이야기만 비슷하게 하신다면 분명히 승산이 없거든요. 본인의 에피소드 자체에 특화된 걸 좀 살려주심에 있어서는 지금 이 에피소드 말고 현재 하셨던 여러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경험마다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가 최대한 뭐가 있는지를 최대한 기억을 해내시면서 정리하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각각의 경험마다 공통된 포인트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각각의 포인트의 경험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책임감 있으시죠? 그게 뭐 레벨 몇입니까? 레벨 없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현질을 해서 이게 캐시 아이템처럼 나오는 것도 하나 아닙니다. 본인이 해왔던 경험들의 누적치에 따라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결과값들로서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캐빈 크루가 아니건 간에 꼭 본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마다 포인트가 달라야겠고요. 지금 오늘은 캐빈 크루와 관련된 쪽에 대한 지원서다 보니 서비스 마인드라던가 고객 지향의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지만 본인께서 무슨 매장 관리직이나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뭐 인사 담당에서 교육 업무를 하게 된다거나 뭐 운영을 하게 되는 일들 혹은 기획을 하게 되는 쪽에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들어가야 될 포인트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강조하게 될 뭐 분석력이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이 디테일을 보고 기회 요인을 감지해야 되는 영업적인 마인드의 이야기들도 분명 존재할 거거든요. 혹은 기존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을 효율 추구를 위해서 정리를 해서 민원인 응대의 효율을 추구했다든지 본인의 강점을 잘 살렸던 경험 위주로 좀 새롭게 정리를 한다거나 각각의 강점들이 누적된 결과값들로서 경험을 좀 한데 모아서 하나의 테마로서 경험들을 종으로 정리를 해주고 횡으로 정리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좀 괜찮은 건 이 경험은 이 경험 자체가 가지는 파워가 있지만 이러보다 약한 경험들이 분명 존재할 거예요. 즉 결과는 분명한데 약한 혹은 당연한 것들. 그런 경우는 이 당연한 얘기가 왜 필요한지 일정 부분 전제가 필요하거든요. 그 전제에 필요한 요소들은 여러 가지죠. 회사의 지원 동기성의 이야기를 할 때 경험을 쓰고 싶으시다면 회사 구성원이 갖춰야 될 조건을 언급하신다든지 회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의 의미를 본인만의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러한 해석의 시작점에서 과거의 이런 경험 혹은 저런 경험을 통해 구체화가 되었고 이러한 구체화된 나의 핵심 가치나 인재상의 강점이 입사 후 맞이하게 될 이런 업무나 회사의 이러한 비전 실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성원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으로서 한 5, 600조 차원의 어떤 지원 동기가 나와줄 수 있다는 점에선 분명 긍정적인 요소들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 그래도 아직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차 코치님이 팩폭도 해주셨지만 당근도 주시긴 했는데 재면 씨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혹시 뭐 자소서 관련해서 아직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지금 차 코치님께 여쭤보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소개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없는 경험이라든지 또 아니면 작은 경험들을 크게 부풀려서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의 성격 그리고 제 직업의 어떤 역할을 고려한다면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한 번간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 경험이 극적일수록 특히 구조화 면접을 보는 기업들 물론 본인은 해당이 안 되실 수 있지만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가 롯데그룹과 같은 구조화 면접을 보는 곳들은 꼬치꼬치 이제 캐묻게 되거든요. 그럼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짜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할리스 커피에서 바리스타를 일을 하셨다는데 그 중구 쪽에는 할리스가 없는데 아닙니다, 있습니다. 뭐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지향, 추천하고 드리고 싶진 않고요. 본인의 경험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표현에서의 어떤 교정이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 역시 그냥 단순히 혼자 스스로 하지 마시고요. 스터디원들과의 어떤 대화라던가 주변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야 할 부풀림과 하지 말아야 될 어필 포인트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조점을 극대화해달라는 요청인 거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막 본인을 막 꾸며야 되는 건 분명 아니거든요. 누드톤의 화장이 유행 아니겠습니까? 결국 좀 은은하지만 담백하게 본인이 단순히 당연히 해야 할 말보단
이면의 담백함으로써 본인을 좀 극대화해서 어필해주는 게 오히려 본인의 이미지와 분위기에 더 맞습니다. 즉 서류에서 담백하게 작성해 주셔야 지금의 이미지가 면접 때 삽니다. 이 얘기를 꼭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본인의 신의 한 수는 간단합니다. 담백하게 해야 되고 본인은 면접까지 고려한 자기소개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법한 이야기는요. 소위 사회체육과라든가 좀 화려한 외모와 이미지인 분들은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이미지 자체가 화려하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만 구분하면 되는 면접이 있어서 그런데 본인은 이미 이미지에서 신뢰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기소개서의 담백함까지 배가가 돼야 되는 작성이 이루어져야지 누구나 할 법한 이야기와 적당히 뻔하게 이 정도면 알아주겠지? 면접 때 물어봐 주겠지 수준으로만 글이 대략적으로 나오면 원하시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던 거고 앞으로도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담백하게 접근해 주는 거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담백하게 접근하라고 또 면접까지 대비하는 게 항상 처음부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재민 학생 자소서까지 저희가 한번 좀 뜯어 고쳐 봤는데 오늘 소감 어떠세요? 오늘도 많이 도움된 것 같고요. 집에 가서 빨리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 좀 복잡하시죠? 네. 오늘 또 좀 했던 얘기가 많은 만큼 이 부분을 잘 소화하는 것도 이제 재민 학생의 몫이니까 이 부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또 저희가 모의 면접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정장을 착용하시고 정말 면접을 본다는 생각으로 내일 방송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 코치님은 잠시 후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차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바쁜 이 도심 속 난 오늘도 커리어우먼을 꿈꾼다. 스펙, 자소서, 면접, 토탈 컨설팅까지 잡정보센터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최고의 컨설턴트와 함께 알아보는 내가 떨어진 이유와 상반기 공채 전략.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사회,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 M&A 또 할당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동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고용센터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고인기업은 강서구 송정동 소재의 영도산업 주식회사입니다. 가스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품질관리사무원 2명입니다. 품질 경영본부 업무 전반을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은 3년 이상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기계공학, 산업공학 전공자, 품질 경영기사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 부품, SQ 경험자, ISO, TS16949 실무 경험자, 자동차 부품 개발 업무 경력자 우대합니다. 주 5일 평일 8시 반에서 저녁 8시까지 근무로 수요일은 오전 8시 반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고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에서 연봉 5천만 원으로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합니다. 그 밖에 통근버스,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고인건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품질관리사무원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반지동 소재의 희연의료재단 희연병원입니다. 노인의료 재활전문병원으로 채용 분야는 작업치료사 15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고 작업치료사 자격 소지 또는 취득 예정자 지원 가능합니다. 졸업 예정자일 경우 수습 채용 가능하고 그 밖에 인근 거주자, 청년층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신입 기준 연봉 2,64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조정 가능합니다. 직원 복리후생으로 전문 교육기회 제공, 직장 어린이집 무상 지원, 진료비 할인, 경조금,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2019년 1월 31일까지이고 현재 창원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작업치료사 무려 15명 채용하고 있는 구인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전주에는 어떤 소식 기다리고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석정유치원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중화산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할 담임교사와 유치원 행정 업무를 수행할 유치원 교사 2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나 업무 특성상 유치원 전교사 2급 자격 취득자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유아교육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월 180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유치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치원 교사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썸텍에너지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등기보일러,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체에서 공장 내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할 대기환경 기술자 및 연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나 대기환경 기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8시부터 17시 30분까지이며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12월 21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기환경 기술자 및 연구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기사 자격증 취득자만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스펙 감별사는요. 일부에서는 조금 무서웠지만 언제나 우리에게는 힐링 엔젤이죠. 네. 리포트의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자, 오늘이 보니까 12월 11일이더라고요. 벌써 12월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올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차쿠님도 정말 다사다난하게 보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좀 정리해본다면, 되돌아본다면 어떤 한 해였나요? 글쎄요, 뭐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사실 이 코너를 제가 오래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믿고 고용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다사다난했던 청룡열차, 뭐 영어로 롤러코스터 정도 말하고 싶네요. 예, 롤러코스터 하니까 또 가수 청아 씨가 생각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하여튼 흥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트리밍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롤러코스터 같다. 그렇죠. 이 말씀 굉장히 어렵게 하시네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또 한 분이 있으십니다. 네.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세미 캐스터도 이제 올 한 해 저희 잡정보센터 합류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좀 어떤 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다사다난했지만 근데 올해 한 해가 벌써 끝난다는 게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네,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왔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저도 오래 하게 될지 몰랐어요. 이렇게 어쩌다 보니 운이 좋게 들어오게 됐는데 뭐 다음 내년에도 작별 인사는 그만 안 했으면 좋겠네요. 또 롤러코스터보다 안전바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또 다음 해에도 다양한 변화 속에서 이렇게 잘 방송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안전띠 매고 살려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세미캐스터 멘탈을 붙잡아 주시네요. 당연하죠. 네. 붙잡아 딱 안전바처럼. 머리채 끌고 갔어. 멋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예. 세미캐스터 정신 차리시고 네.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신청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취업대학교에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오픽스케어 대표 강사 니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연말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인생이란 뭘까? 아이디 인생이란 뭘까입니다. 26살 남자분이고요. 지방 사립대에서 영문과 전공했고요.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과 함께 전공했습니다. 학점은 3.79고요. 토익은 635점. 자격증은 유통관리사 2급이랑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워드 프로세서 1급, 그리고 운전면허 1종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편의점 영업관리, 대형마트 매장관리, 대기업, 중견기업, 국내 영업 원하고 있고요. 겨울방학 동안 준비한 것들과 인적성 준비 방법, 자소서 작성법, 기업과 산업 분석 방법을 대체적으로 잘 모르시겠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뭘까님. 닉네임에서도 느껴지듯이 취업에 대한 고민, 또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차코치님이 어떤 식으로 겨울방학 동안 준비를 하면 좋을지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전형적인 인문계 남성분의 겨울방학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선택해봤고요. 네. 짧고 굵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본인이 전공이 영문과인데 토익이 635입니다. 이거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걸 메우려면 본인이 문법이라던가 소위 작문적인 면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회화로 이걸 커버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오픽 점수가 최소 IH, 맥스 AL이 나오셔야 되는 영문과 학생임을 말씀드리고요. 복수 전공이기 때문에 학위서에 따라서 경영학만 어필할 수 있는 회사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경영학 위주로 어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학점이 경영학을 제외했을 때 최대 몇 점까지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경영학을 합쳤을 때 점수가 합치기 전보다 더 높아버리면 이거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즉 전공의 강점을 못 살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해외 영업은 물론이고요. 중견이나 중소기업에서의 영업 지원은 더더욱 요원해집니다. 본인의 강점인 메리트가 영어라도 있다면 추후에 외부 업무라든가 출장 등을 나갈 때 강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살리기가 어렵죠. 겨울방학 동안 준비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단 오픽 점수 말씀드렸고요. 전형별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전형별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작성 방법을 익히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지원 동기나 입사 후보를 어떻게 써? 라는 쪽의 이야기보단 이야기거리, 소스를 먼저 좀 모으시는 쪽에 좀 집중을 해서 본인의 경험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활동을 한 게 많지가 않고 결과는 좀 있는 일인데 결과값들이 그렇게 좀 어필을 하기가 좀 애매한 일들입니다. 지금 보면 판매 알바 2주, 창고 관리와 포장 이렇게 당연한 결과물들 가지고만 아르바이트를 하시기 때문에 단순한 성과를 냈다 측면보다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협업을 어떻게 했고 주어진 역할이 내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어려웠지만 슬기롭게 극복을 했다거나 기존의 업무를 좀 더 개선하고 효율을 추구했던 그런 차원으로서 내 경험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적성은 주중에는 유형 분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주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종교가 있다면 일요일 오후에 각각의 문제집을 모의고사식으로 풀어서 시간을 재서 푸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적성은 스터디나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면접은 스터디를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인싸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아싸시라면 본인이 스마트폰을 놓고 거치하면서 본인의 면접 답변을 연습하시면서 아무 얘기나 좋으니까 말을 오피셜하게 하시는 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답변의 내용이 쌓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남 앞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로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는 데 익숙해지는 걸 이번 겨울방학 목표로 삼으시고 봄 이후에 본격적인 답변 내용을 꾸리시는 게 본인에게 적합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인이 희망하시는 게 편의점, 대형마트, 매장관리, 대기업, 중견기업, 국내 영업 거의 저기 남대문 시장 느낌으로 이 기업들을 나열하셨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그나마 많이 뽑는 게 편의점 쪽입니다. CVS 업계와 관련된 동향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편의점 주말 알바도 짧게 좀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뭐 현재 CU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좀 잘 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신청글 신세미 캐스터가 또 사랑을 담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디 사랑을 담아서 24살 여자분입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어문학과 전공했고요. 학점은 4.5 만점에 3.9 학점 가지고 있습니다. 어학이 토익이 860점, HSK 6급 210점 있고요. 경력으로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다 하고요. 또 교환학생 1년 다녀왔다고 합니다. 승무원이 계속 꿈이었는데 요즘 뭔가 대기업에도 욕심이 생깁니다. 직무는 아직 제대로 정해진 못했는데 자소서랑 면접도 한 번도 안 써봤고 좀 막막합니다. 네, 오늘 참 닉네임들이 다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네. 사랑을 담아서님은 우리 일부에서 나온 재면 씨처럼 승무원을 꿈꾸고 있는 분이시고 여성분이신데 뭐 승무원에도 관심이 있긴 하지만 대기업도 꿈을 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차 코치님? 일단 닉네임들이 아침 드라마 제목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좀 여리여리한 겨울 같은데 아무튼 이분은 학력적이라던가 스펙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운항 승무원을 대졸공채로 희망하신다거나 외항사를 지원하심에 있어서 토익 점수가 뭐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커트 아닌 커트로서 800에서 850은 받으셔야 되는데 그 점을 넘으셨기 때문에 지원하는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그 외항사에게 필요한 자격적인 면의 조건 하나를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DCS와 같이 공항 실무 프로그램이라던가 CRS와 같이 뭐 공항 업무뿐만 아니라 여행사라던가 철도 운송 쪽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실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시는 것들을 여력이 되신다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프로그램의 취지니까 이 자격증을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 자격 취득에 앞서서 본인이 지금 이 막연하게 느끼시는 부분을 스펙으로 연명하고 극복하시려기보다는 본인이 강점으로 뭘로 잡고 가야 되는지 컨셉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만 봤을 땐 컨셉이 좀 불명확하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희망한다 하셨지만 실제로 주변 학교 선배나 후배들을 봤을 때 더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분들을 분명 목격하셨을 거예요. 아니 제 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쟤는 어디 들어가고, 두산 들어가고, 쟤는 LG 들어가고, 나는 왜 이렇지? 뭐 그런 혹시 마음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대기업을 생각하신 거라면 적어도 그렇게 들어간 분들은 본인이 지원해야 될 방향과 역할을 분명히 잡고 간 것입니다. 본인 또한 그들만큼의 노력과 준비가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여진 느낌의 어문학과라는 게 이게 어느 언어인지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영문이나 중문이면 어필이 좀 곤란하니까 본인이 경험을 한다거나 자격을 취득해서 본인의 전공 외적인 면의 강점을 살려 컨셉을 잡고 운항 승무원이 됐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본인의 뭐 전공이 특수어라던가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언어의 강점, 전공자로서의 특이점이 있고 이와 관련된 유학이라던가 교환학생 등을 갔다 왔던 이력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살려서 본인의 강점을 추가적으로 어필해 주시는 노력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컨셉이 중요하고요. 조금만 손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스펙적인 면에서는 자격 취득, 그리고 스펙 외적인 면에서는 본인의 강점을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지원자분들만큼의 합격했을 법한 친구들만큼의 어떤 조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인생이란 뭘까님이랑 사랑을 담아서 코치님의 조언 꼭 기억하셔서 시간 낭비 없는 취업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니나쌤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받을 행운의 주인공 신세미 캐스터가 뽑아주시죠. 네,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은 첫 번째 분, 인생이란 뭘까 하는 그 아이디를 가진 분입니다. 네. 영문과 전공이신데 영어 점수가 조금 약하신 것 같아서 전공 좀 살리셔서 어학 점수 올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인생이란 뭘까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외에도 사랑을 담아서 님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 면접 전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